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지난 금요일은 생각보다 주가가 못 올랐다면요. 국내 증시가 어제는 생각보다 또 강했습니다. 기관들이 코스피 쪽을 샀고요. 또 외국인들은 코스닥을 함께 사면서 일종의 쌍끌이 또 기관 매수가 나타났습니다. 기관들이 사고 수급이 개선되는 건 물론 좋지만 뭐 조금 느닷없이 사니까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연속성을 갖는 건지 참 고민입니다. 특별히 기관들은 그렇죠. 외국인들은 뭐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이런 것들 영향으로 혹은 또 좀 채운다고 하더라도 기관이 과연 연속성 있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반갑기도 하면서 좀 고민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이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우리가 먼저 오른 건지 미국 증시도 올랐습니다. 다우가 1.4%, 나스닥 2% 상승하면서 그동안의 부진을 좀 떨쳐버리는 모양새였는데요. 예, 역시나 뭐 한번 쫄려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도 좀 오르지만 자신감을 갖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예, 어제 국내 증시, 미 증시 상승 의미하고요. 이번 주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출발 마케돈 일부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코너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용혁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어제는 뭐 기관들의 매수, 또 바이오가 급등을 하면서 올랐습니다. 위로는 뭐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제한적이라는 분들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은데 예, 추가적인 상승의 룸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룸을 얼마나 열 수 있겠습니까?라는 얘기보다는 요즘 피부에 와닿는 얘기는 전저점 깨고 내려가는 건 아니죠. 라는 그렇죠. 부분에 네. 답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 뭐 계속 뭐 소수론 쪽에 속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래 보는 시장 아니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수급도 충분히 그 부분을 뭐 증명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이따가 종목 얘기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제 상승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도해서 올라가는 시장도 아니고요. 상승수를 늘려가면서 오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수는 뭐 지금 지지부진합니다만 종목들은 왜 뭐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나와서 뭐 농심이요, 뭐 대상이요, 뭐 이런 얘기, 오리온이요 이런 얘기하는 것들이 안 쳐다보던 것들이잖아요. 이제까지 시장에서 접고 보던 것들이거든요. 뭐 갑자기 뭐 시클리컬 얘기하면서 화학을 얘기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제 뭐 시세 분출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확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무차별적으로 빠질 때는 묻어 빠지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 나오는 구간이 어떻게 보면 수익률 게임의 진검승부고 어제 기관들 뭐 매수량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뭐 화려하게 부활했죠. 개인들 어제 거래소 코스닥 할 거 없이 큰 폭의 매도 보였었는데요. 지쳐가고 있는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적으로 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구간 지나고 나면은 또 그때 샀어야 되는데 라는 얘기를 또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지부진한 국면을 뭐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니까 주식 뭐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텐데 뭐 여의치 않으면 이번에 협상 잘 안 되면 내년부터는 이제 지금 현재 2천억 달러에 대해서 10% 관세 부과해 놨는데 25%로 높이겠다. 뭐 2,670억 달러에 대한 관세도 때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이런 얘기들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요. 어제 미증시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다 밟아내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래 보는 시장, 뭐 얼마 전까지는 이런 뉴스들이 시장을 압박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내성이 높아진 시장. 우리가 진통제 같은 거 똑같은 거 계속 맞다 보면 내성 생겨가지고 안 듣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다른 약이 필요한데 우리 시장이 똑같은 하락 악재에 상당히 오랜 기간 노출이 돼 있었고 뭐 상당 부분의 내성이 생겼고 시장이 그걸 이겨내기 시작했다라는 점에 주목해서 봤으면 합니다. 차트 몇 개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갈 텐데요. 노이즈가 좀 있긴 해도 여전히 기대가 높은 구간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 페이지 그림 보시면은요.
뭐 위에 제목에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써놨는데요. 트럼프가 지금 뭐든 해야 됩니다. 중간선거 지금 뭐 재개표 나오고 뭐하고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의석수를 잃고 있어요. 중간선거에서 크게 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선에 빨간불 들어온 거죠. 이렇게 가다간 재선 안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절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뭐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 돌파구를 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북미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반드시 열릴 겁니다. 왜냐하면 업적을 만들어내야 되는 트럼프인 점을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 당연히 잘 돌아가야죠. 우리가 잘 되면 우리 탓이고 안 되면 나라님 탓이잖아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내세우는 업적 중에 하나가 주가 강세인데 최근 주가도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을 씹습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내년에 성장률 떨어질 거다라는 거는 당연한 가이드인데 이거를 하드랜딩으로 끌고 갈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어떻게든 마사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선 가능성을 다시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도 살려야 되고 이게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경기를 압박하면 안 되거든요. 물가가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는 유가가 뭐 소폭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금요일 유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7.7% 빠졌어요. 그렇죠. 예. 50불 턱걸이까지 빠졌거든요. 제가 예전에 유가 건드리지 맙시다라는 얘기를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꽤 많이 빠졌습니다. 예전은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밀렸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최근 뭐 트럼프 트윗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뭐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최유가 선호한다. 뭐 오펙에서 감산 같은 거 하지 마라. 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 얘기 왜 할까요? 결국은 물가거든요. 그래서 물가의 부담을 떨궈놔야 연준을 씹을 수 있는 재료가 생기는 겁니다. 거봐, 물가 부담이 니네가 보던 것보다 낮아졌는데 내년 점도표 3번 이상 그대로 끌고 가려고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논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중국과의 무역 마찰을 격화된 분위기로 계속 끌고 간다라고 하면 아마 교역 증가율이 떨어질 거고 교역 증가율 떨어지는 거는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성장률 하향을 끌고 오겠죠. 물론 무역 적자 늘어나는 거야 좀 떨궈주긴 하겠습니다만 미국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무역 적자를 떨궈내는 건지. 근데 이 무역 적자를 떨궈내서 흑자로 돌릴 수 있는 사이즈도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적자 쌓여지는 폭을 좀 떨구고 싶어 하는 것뿐인데 우리 시장에서는 미국이 흑자를 내려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한 얘기고요. 과도하게 억눌러서 역효과를 부메랑 효과로 막고 싶지 않을 거고요. 여기 보는 것처럼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뛰고 있는 국면이어서 수요 인플레이션 얘기합니다. 수요 인플레이션 얘기하면 연준은 바빠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물가라도 떨궈줘야 되는 건데 요즘 왜 그렇게 트럼프가 유가 얘기를 많이 했었나 라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유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그림에서 뭐 역력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솔린 가격으로 봤을 때 가솔린 가격이 어느 정도 레벨을 넘어가고 나면 실제로 미국의 민간 소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이 지표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느 레벨을 넘어서게 되면 이 갤런당 3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여기서 보시는 그림처럼 YOY가 미국의 민간 소비 증가율이 떨궈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가솔린 가격을 대표값으로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값 올라가고 물가값 올라가고 이 물가 올라가는 부분이 임계점을 지나고 나면 수요를 떨어뜨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수요, 이 소비 70%로 이루어져 있는 미국 경제가 잘 굴러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아, 유가 떨어진 거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긍정적 얘기네라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12월에 금리 인상 뭐 값이야 우리가 기정사실 값으로 보고 있으니까 뭐 그거 그렇게 놀랍지는 않은데요. 지금 가장 가능성 높은 거는
2019년도 말에 금리 예측이니까 한 번 인상입니다. 점도표는 3번 인상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좀 빠른 시각이긴 합니다만 점도표가 결국은 하향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얘기까지 가기 전에 제롬 파월 이 연설이 있으니까 28일인가요? 제롬 파월 연설이 네, 우리 있으니까 28일, 우리 시간으로 29일. 네. 네, 그래서 아마 그 자리에서 약간의 반성문 제가 네. 좀 성급했나 봐요라는 얘기를 듣게 된다면 아마 시장에서는 뭐 정말 이 뜨거운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기대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요 차트를 보면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MSCI 월드 값에서 US 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대표하는 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미증시가 미증시 부러졌어요. 미증시 끝났네요. 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사실 시장 이 주식값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뭐 끝났어요. 라는 얘기를 함부로 못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미증시는 기술주들이 일부 좀 밀고 내려간 부분이 분명히 있어도 여기 한번 보시면 지금 성장주 대비해서 가치주의 성과가 뭐 박살이 났었고 성장주가 주도하는 시장이었는데 최근 하락을 주도했던 거는 고멀티, 뭐 이런 쪽들 주도하는 하락이었죠. 그래서 미국 증시의 하락을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요. 여기 그림에서도 뭐 역력히 드러나는 부분인데 CRB 값, 그러니까 여기는 뭐 원자재 철도 전체, 들어가고 예. 뭐 비철도 들어가고 뭐 싹 다 포함된 상품가죠. 그럼 WTI만 따로 떼서 그려봤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같아야 되잖아요. 방향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이 조금씩의 차이는 있어도 이런 괴리가 벌어져서는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CRB 값은 굉장히 부진한데 유가는 계속 뛰는 이런 모습들. 이거 뭐 때문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공급 이슈였어요. 이란을 때리면, 이란을 제재하면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풀리는 게 줄어들어서 공급 이슈를 압박할 거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뚜껑 열고 보니까 제재 유예가 판을 치고 있는 거고, 뭐 저유가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미국의 산유량이 글로벌 넘버원을 찍으면서 이란의 감산량보다 증산량, 다른 국가들의 오펙, 오펙은 물론이고 미국 같은 비오펙들도 생산량 증가가 더 큰 폭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빠른 속도로 공급 이슈가 깨졌죠. 그런 부분들이 유가를 제자리로 돌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가 약한 거에는 사실 큰 부분을 차지했었던 게 미국 무역 전쟁이 벌어지면은 상품가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중국의 수요가 떨어지니까요. 라고 읽었던 건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뭐 완벽한 해결을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 가이드를 만들어내는 경우, 이제까지는 가이드도 없었잖아요. 항상 최악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회담에 일정이 잡히는 경우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상품가도 반등을 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가 빠지는 거 보고 에이 상품도 끝났네요. 이렇게 읽지 마시고 유가는 과도하게 벌어졌었던 괴리를 줄여오는 과정이고 정상화된 거고 지금은 일반적인 동행 그림으로 유가가 계속 빠지지 않을 테니까요. 분명히 이 50불 정도에서는 경직을 만들어낼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유가 롱값으로 시장이 계산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중국 증시가 미증시 빠진 것만큼 안 빠져요. 그리고 중국 증시보다 대한민국 증시가 강해지는 날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사실 제일 부진한 시장이 중국 시장이었고 상관계수 우리나라 시장과 상관계수 제일 높은 게 중국 증시였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억누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풀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국면에서 아래를 보겠느냐? 아래를 보고 있는 구간 아니다라는 부분의 증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방으로의 위험이 상당히 감소했다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제 상방으로의 기대감을 좀 모을 수 있다는 쪽으로 굳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네. 그러려면 이제 수급이 좀 돌아서줘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외국인들이 좀 탄력 있게 들어와야 기관들이 이제 함께 좀 박수를. 지금은 뭐 기관들이 제가 이제 느닷없다는 표현을 좀 썼는데 느닷없이 사다가 또 느닷없이 팔다가 그게 특별히 이제 이 증권 쪽 계정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이 수급 상황이 반짝 좋아지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연속성이라는 게 일단 있어야 되는 예. 거고 우리가 방송에서 수차례 얘기하잖아요. 네, 방향은 외국인이고 종목은 기관입니다. 어제 종목들이 뜨거웠던 이유는 기관들이 열심히 사서 그래요. 외국인들이 만약에 어제 뜨겁게 현선물을 끌어당겼다라고 한다면 지수는 더 핫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각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 우리 뭐 사대주의적 발상이다 뭐다 뭐 이렇게 뭐 비난받을 수 있어도 증명되는 사실이 있잖아요. 외국인 살 때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그림 하나 보죠.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6조를 팔았대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죠. 거봐, 외국인이 사니까 빠지잖아. 작년까지는 재작년에는 굉장히 뜨겁게 끌어당겼잖아. 그때는 시장이 좋았잖아. 라는 얘기입니다. 틀린 말 아니죠. 근데 가만히 한번 보시면은요. 한번 크게 사고 한 번 쉬고 좀 크게 사고 한 번 쉬고 크게 사고 한 번 쉬고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냥 쉬지 않고 쭉 끌어당기는 때는 없고 쉬지 않고 쭉 밀어 제끼는 적도 뭐 위기를 제외하면은 없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그림으로 읽을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이 수급에 사실 좀 민감한 시장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저만 하더라도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빠져요. 방향성이 궁금하면 그렇죠. 외국인 수급 보시면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시장에서 나온 현상들을 해석하면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민감하게 안 움직일 수가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이 이 좌지우지하는 시장에서 그나마 중심을 좀 잡으려면 기관들이 반대 포지션으로 쉴드를 쳐줘야 되는데 어디 우리가 본 기관들이 그렇든가요. 팔 때는 같이 팔고 살 때는 따라서 조금 사다가 금방 엎어버리고 뭐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들 원하는 시장 방향으로 많이 움직였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외국인들이 사야 오르지. 외국인이 파니까 빠지잖아.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 올해 들어서 지금 월별로 막대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계속해서 매도입니다. 매도가 뭐 크게 늘기도 했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전체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지분율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만약에 매도량을 계속해서 늘리면서 지분값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면 이건 누가 봐도 짐 싸서 나가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매도량이 하방을 찍고 있는데 비중은 닫히지 않고 있어요. 이 얘기는 시장 준 것만큼 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주도해서 시장을 밀고 내려갔으면 지분율 값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떨어지는 그림 없이 지분율을 지켜내고 있는 외국인 이 수급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뭐 시장 한번 다운된 거 이 정도 반영한 거지 외국인이 짐 싸서 바깥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있는 수급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0월 달 뭐 기억하고 싶지도 않죠. 뭐 무차별적 하락이었으니까요. 그런 수직 기울기 그러니까 뭐 폭포수 떨어지는 것처럼 주가 떨어지는 거 우리가 자주 보는 거 아니거든요. 한번 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장이 왔었죠. 근데 그 시장이 딱 나왔을 때 여기 한번 보시면 뭐 10월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이니까 주관한 애들이죠. 뭐 화장품도 그렇고 뭐 많아요. 뭐 호텔 레저, 디스플레이, 뭐 증권, 기계, 뭐 건강관리 뭐 이런 쪽들 대표적으로 죽은 쪽들입니다. 근데 최근 수익률을 한번 보게 되면 이쪽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파란 막대기.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때 쉴드를 쳤었던 쪽, 이 10월 달에 어려웠었던 시장에서 상대 강도가 좋았던 쪽, 뭐 은행이 튀진 못했지만 버티고 서 있었고, 보험주가 굉장히 좋았고, 에너지 주식들 그때 유가가 강했으니까 에너지 주식들, 뭐 반도체의 일부 상대 강도, 통신주들의 뭐 슈퍼 아웃퍼폼, 뭐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요즘 시장에서 보게 되면 그쪽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소위 말해서 빈집 찾는 거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대표적으로 이쪽에서 아마 반대 매매들이 많이 털렸겠죠.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주거난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갔을 테니까. 이 구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어지지 않고 최근 머리를 들어요. 기관들의 수급은 또 수익률 게임에서 우호적인 빈집 수급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만 하더라도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음식료를 들고 온다거나 삼성바이오면은 사실 삼성물산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삼성물산 들고 나오죠. 삼성물산 감리까지 가겠다라는 거는 이건 좀 과도한 예측이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빠지면 받아라. 며칠 전에 10만 원을 한번 깼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돌아 나옵니다. 금감원에서 지금 발표 나오는 거 보면은 감리 대상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대답을 해주고 있어서 기대감이 나쁘지 않고요. 삼성바이오 이 빨리 좀 결론을 내줘야 이 거래정지 기간을 빨리 좀 마무리를 시켜줘야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도 올라올 거고 뭐 삼성 이 물산을 비롯한 삼성그룹주에 대한 이 기대도 다시 올라올 거고 아마 이런 부분들 뭐 시장에서 노리고 계신 분들이 많으리라 봅니다. 저 또한 그쪽으로 보고 있고요. 확산되는 시장, 여기서 쏟아지는 종목 아이디어들 놓칠 이유가 없다. 아래 보는 시장이 아닌데 이 종목들 아까운 시세들을 놓칠 이유가 없잖아요. 계속 적극적인 이 종목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그 외국인들 보유 비중 보여주셨던 차트 있죠? 그거 네. 한 번만 좀 올려줘 보세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니 외국인 보유 비중 줄지 않았다 그러는데 표를 보니까 위에서 상당히 줄었구만요. 네.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36%에서 35.4. 35%가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평균적인 과거의 레벨 단으로 보면 그렇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적인 수준에 지금 와 있는 거고 2017년에 좀 사실 과도하게 갔었네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예. 이제 우리가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사주면 좋지만 사실 외국인들 비중이 그러면 얼마나 가느냐 사실 과다한 얘기도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뭐 일반적으로 뭐 한 34%? 요 정도 그러니까요. 선에서는 장기 평균 네, 그렇죠. 이었거든요. 네네. 레벨 업된 맞아요. 부분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뭐 우리가 저항선값 지나고 나면 지지선값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밑으로 레벨 다운 시키는 모습은 지금 현재로서 뭐 예상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활발한 계속된 그 종목 찾기, 빈집 찾기, 그다음에 좀 많이 떨어진 종목 찾기 노력은 계속 이제 있을 것이고 네. 그런 종목 발굴도 오늘은 시간이 없어 못합니다만 계속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거래소가 632개, 코스닥이 810개 올랐더라고요. 네. 근래 들어서 가장 강했던 상승 강도 뭐 종목들의 확산이었거든요. 오늘 시장에서도 그런 기대치 충분히 이어지리라 봅니다. 오늘 하루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용혁 팀장님 시각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